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리단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단 집회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임장을 얼마나 받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권 자체는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입니다. 문제는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 내부에 거주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 관리단 사건의 기준이 되는 상가 오피스텔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는 거의 외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부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연락처 등을 알 수가 없고, 결국 지금까지 구분 소유자한테 위임장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광주까지 갔다 오고 어떤 분은 춘천까지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2년 개정법률에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만들었고, 이 규정이 있는 안건은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안건과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즉, 집합건물법에서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가 오히려 관리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관리인 선임과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점유자한테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준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할 때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에서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구분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과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 없이 점유자한테 위임장을 받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구분해야 될 것은 관리규약 제정이나 개정은 이런 점유자 의결권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소집동의,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동에서는 무조건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